나는 개울가로 간다. 가물로 하여 너무나 빈약한 물이 소리 없이 흐른다. 뼈처럼 앙상한 물줄기가 왜 소리를 치지 않나. 너무 더웠다. 나뭇잎들이 다 축 늘어져서 허덕허덕하도록 더웠다. 이렇게 더우니 시냇물인 듯 서늘한 소리를 내어보는 재간도 없으리라. 나는 그 물가에 앉는다. 앉아서 자, 무슨 제목으로 나는 사색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본다. 그러나 물론 아무런 제목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생각 말기로 하자. 안녕하세요. 계절의 길을 만나다의 달빛 여행자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이상의 권태로 시작해보았습니다. 요즘 한낮의 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더위 속에 있자니 땀방울과 짜증과 권태로움이 느껴지는데 이럴 때는 이열치열로 길을 찾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산행에 빠져 있습니다. 기린봉에 자주 오르고 그리고 완주군에 있는 기차산도 다녀왔습니다. 땀방울이 비오듯 흐르지만 다녀와서 씻고 나면 세상의 행복을 모두 가진 듯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제가 소개할 길은 산은 아닙니다. 차분히 걸을 수 있는 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걸을 수 있는 길은 제가 많이 알지 못해서 제한적입니다.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길은 전북 천리길 중 하나인 장수 방화동 생태길입니다. 장수에는 방화동 생태길, 뜬봉샘 생태길, 장안산 마실길 이렇게 3개의 천리길이 있습니다. 8대 종산에 속하는 장안산의 덕산 계곡에서 시작되는 이 길은 덕산제에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서 걷는 구간입니다. 완만한 산책로와 나무 그늘, 그리고 계곡의 물소리, 용소, 폭포 등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여름철에 걷기에 안성맞춤인 길입니다. 이곳은 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안산 국립공원 주차장, 즉 덕산계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출발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방화동 가족 휴양촌인데요. 진입하면 입장료가 있다고 하는데 트레킹을 한다고 하면 들어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장안산 국립공원 입구를 시 종점으로 하여 덕산계곡 윗 용소, 아랫 용소, 방화폭포, 그리고 방화동 자연 휴양림에서 되돌아서 다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왕복 한 9km 정도 되고요. 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안산 국립공원 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이번에 갔더니 옆으로 좀 늘려놔서 훨씬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기 편하시고요. 이곳에서 출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출발해서 조금 아래에 보면 음식점을 하던 곳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영업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점이 열려서 필요한 것 구매가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운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운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맑은 계곡물을 따라서 데크길을 걸으면 데크로 넘어선 나뭇가지가 만들어준 그늘이 정말 시원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펴있는 야생화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곧 이어 윗용소, 너럭바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너럭바위에는 너른 바위에 새겨진 바둑판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황희정승이 양녕대군 폐쇄자를 반대하다 귀양한 이후 이곳에서 바둑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치시면 볼 수 없으니 만일 이 영상을 보고 가시게 되면 꼭 눈여겨서 마음 쓰시고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아랫용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엔 슬픈 전설이 있기도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윗용소에는 아빠용이 살았고요. 아랫용소에는 엄마와 아들용이 살았다고 합니다. 아빠용은 승천을 했지만 엄마와 아들용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아랫용소에 글자를 새기려고 나무를 베어서 소를 메우고 그리고 글자를 새기려고 움직이는 바람에 승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랫용소에는 이름 등 글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승천하지 못했던 용의 저주인지 사람들이 매년 빠져 죽는 일이 생겨서 그런 일을 좀 없애고자 방지하고자 제사도 지냈다고 하는데요. 아랫용소는 윗용소보다 제가 보기에 좀 많이 깊었어요. 그리고 넓이도 좀 넓었는데요. 이것은 아들용이 승천하려 애쓰다가 깊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안쓰러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화 남북은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곳에서 빨치산 500명이 목욕하는 장면이 촬영된 장소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아랫용소입니다. 제가 아랫용소가 더 깊고 푸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아픈 전설 그리고 아픈 역사 또 그런 영화로 만든 장면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번에 갈 때는 더 확실하게 자세히 보고 한동안 머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마르지 않는 계곡의 물소리를 따라서 그리고 푸른 깊이를 따라서 걷다 보면 계절을 잊은 듯한 그런 풍경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젠 폭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방화폭포. 이 방화폭포는 인공폭포입니다. 11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로 용림제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시간을 맞춰서 흘러보내는 인공폭포인데요. 저희는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폭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머물렀다가 그 폭포의 맞은편 위로 올라가서 가져온 간식을 나누고 한동안 머물다 왔습니다. 그곳에 머물다 보면 시간을 잘 맞추다 보면 폭포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데크도 넓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나무 그늘도 많고요. 정자도 있어서 쉬어가거나 아니면 정말 누워서 숲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길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놓치기 쉬운 곳이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기저기 좀 많이 조성해 놓았는데요. 황토 생태길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우리가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수도시설도 되어 있고 발을 씻고 말리기도 좋은 곳입니다. 저는 비 오는 날에 한번 걸어봤는데요. 옷자락에 좀 튀어서 황토, 천연 염색이 되는 곳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방화동 자연휴양림에 다다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 캠핑촌까지 갔었는데요.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자꾸 좀 쳐다보는 눈길이 있어서 저희도 같이 눈이 마주쳐서 머쓱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까지는 가지 않고 자연휴양림에서 되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잠시 그곳에서 앉아서 더위를 식혔는데요.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는 계곡이라서인지 서늘하다라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낮의 시간이 가까우니 더위가 많이 느껴져서 쉬어서 좀 땀을 식히고 왔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오르는 길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분명 지나온 길인데 새로운 것.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야생화가 참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나무들이 어우러져 가을에 와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 우리 또 오자. 가을에 다시 오자라는 약속을 하고 주차장까지 도착하였습니다. 자, 오래 걷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 점심이 늦어진 관계로 서둘러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장수의 8경 중 하나인 장안산 국립공원, 그곳의 제1계곡인 덕산계곡, 방화동 생태길을 걸어봤는데요. 울창한 원시림, 그리고 깊은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맑은 물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그런 모습처럼 굽이치며 흐르는 모습이 정말 절경이었던 곳입니다. 사람들 욕심 때문에 승천하지 못했다는 어미용과 아들용이 살았다는
아랫용소, 그리고 윗용소, 민들바위, 용바위, 신선바위, 정승바위 이런 20여 개의 기암과 은골, 절골, 간골 등 헤아릴 수 없는 골짜기 그리고 맑은 물 이런 것들 때문에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에 선정되기도 하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걸음이 한 번 더 그곳을 찾아가 보면 아마 그 시원함과 아름다움을 직접 누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달만 지나면 어느 날 계곡의 바람도 서늘함을 품을 것 같습니다. 집 안에서 에어컨 바람에 길들여지기보단 밖으로 나가셔서 여름날의 추억 많이 남기시고 누리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계절에 담기는 날이 그리고 길들이 위안이고 행복이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절이 길을 만나다를 진행한 이지영이었습니다. 건강한 여름날 보내십시오.